이번 영상만 보면 그 누구라도 챗GPT는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써보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그대로 요약했으니까요.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설정부터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성능을 끌어올릴 그런 팁까지.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AI, 특히 챗GPT, 요즘 정말 인기 있는 키워드죠. 카페를 가도 대중교통을 타도 사람들의 일상 얘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근데 솔직히 다들 써보긴 했지만 막상 들어보면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AI 전문 유튜버인 제가 이 영상만 보면 누구나 쉽게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전 활용법들을 전부 요약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AI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챗GPT의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초보자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설정부터 따라만 해도 성능을 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꿀팁까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어떤 인공지능을 쓰던 전부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챗GPT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후발주자라서 제미나이, 클로드, 그로 그 어떤 걸 써도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AI 모두 전부 GPT랑 똑같을 거거든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결국 여러분의 활용 능력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일단 GPT에 들어가면 꼭꼭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것과 로그인 하고 사용하는 거는 그냥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진짜 웃긴 게 가끔 보면 특히 무료 사용자들이 그러는데 로그인도 안 하고 쓰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성능부터 기능까지 완전 싹 다 다르니까 로그인 먼저 꼭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프로필 정보를 바꿔줄 겁니다. 프로필이란 게 있는지도 그걸 변경할 수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데 웬 프로필 변경?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줘도 답변의 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프로필에서 맞춤 설정을 클릭하고 이름, 직업, 답변 스타일을 상세히 설정해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이 챗GPT랑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인생을 아주 편하게 바꿔줄 건데 이 친구가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좋은 답변을 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미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줘도 앞으로의 답변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요. 이거는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설정이에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답변 스타일을 지정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스타일도 충분히 좋지만 정말 상위 1%는 이 설정을 아주 상세히 써놓습니다. 지금 당장 챗GPT 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청 긴 문장이 나오죠. 이건 GPT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간단히 해킹한 건데 사실 실제로는 이것보다 20배는 더 길 겁니다. 정말 수준 높은 AI 서비스들은 이 기본적인 답변 스타일, 즉 시스템 프롬프트가 정말 상세하고 엄청 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지정해 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안 하거든요. 존댓말, 반말, 뭐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해 놓으면 AI가 답변을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기본 설정 말고 영상 설명란에 제가 쓰는 프롬프트 적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제가 쓰는 설정은 인공지능이라 안 된단 말 하지 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수준 높은 답변을 이끌어내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 따라해서 쓸 사람들은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집어넣으세요. 직업, 성격, 관심사까지 정말 상세하게 입력할수록 GPT가 여러분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더 좋은 답변을 줍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챗GPT가 여러분에 대해 더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라는 항목이 있죠. 우리 왜 시험 볼 때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고 하죠. 마치 그것처럼 GPT도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업무를 지시하듯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정보를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보면 뭐 AI 유튜버로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라, 뭐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필수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GPT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능력을 높이고 반복적이고 귀찮은 일들에서 해방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좋아요는 하나 눌러줘야겠죠. 세 번째, 정확하고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세요.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 우리가 GPT에게 명령하는 문장을 의미해요. 이 명령이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공식이 있고 여러가지 기법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쓰기 편하고 확실하게 효과 보는 거 하나 알려줄 거예요. 질문할 때는 꼭 인물, 상황, 목적, 방법 이 4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마케팅 전문가야, 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기법을 설명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친근한 말투로 작성해줘.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을 추가하면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먼저 인물,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너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마케팅 전문가야. 넌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 감독이야. 이런 식으로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면 답변도 실제 그 역할처럼 해줍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마케팅 전문가가 쓰는 전문 용어와 그 사람의 사고 수준, 마케팅 기법과 방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거고,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 감독처럼,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처럼 그 사람이 어떤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참고하고 분석해서 또 여러분에게 맞는 답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물을 부여줬어도 GPT가 어떤 맥락인지 모른다면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없겠죠. 이건 마치 영화 감독에게 아이돌 음악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한 이 역할의 GPT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고 하면 왜 이걸 작성해야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건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때문에 GPT를 쓰고 있는 건지 등등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다음엔 목적,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걸 알려줘도 이게 어떤 목적의 블로그 글인지 알아야 제대로 작성해주겠죠. 이처럼 이 작업을 통한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알려주면 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마케팅 글인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글인지,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그런 글인지 목적에 맞게 여러분이 알려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방법, 이건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는지 레퍼런스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던가, 어떤 구조로 짜여졌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식의 방법들을 원하는 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는 마케팅 전문 블로그 작가이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마케팅 지식을 풀어 쉽게 설명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너의 임무는 마케팅 잘 모르는 초보 자영업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거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해. 대상 독자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고, 주제는 기초 마케팅 기법 한 3가지, 5가지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야. 글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글의 톤은 친구에게 말할 때 친근하게 작성해주고, 전문 용어 사용하지 말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건 그냥 한두 시간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근데 난 이래도 어려서 못하겠다, 난 생각이란 걸 하기 싫다, 난 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방법만 따라하면 됩니다. 자, 4번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GPT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인물, 상황, 목적 이런 거 써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되긴 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일처리를 할 건지 그것만 잘 정리해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결과물이 아예 달라집니다. 또는 내가 아예 처음 해보는 분야다, 예를 들어 코딩, 개발 이런 분야다, 그런 건 뭐 전문 용어 이런 걸 알 리가 없으니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해줘 라고 해보세요. 그럼 GPT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다 알려줄 겁니다. 특히 방금처럼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단어도 전문가 용어 말고 우리가 알기 쉽게 아주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고 방법을 익힌 뒤에 GPT한테 다시 좋아,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줘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여러분의 한계는 없는 겁니다. 뭐든지 원하는 게 있다면 시작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처럼 GPT랑 같이 일하다 보면 사실 이제부턴 GPT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5번째, GPT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업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나만의 선생님, 때로는 나만의 개인 비서, 어쩔 때는 조수처럼 필요할 때마다 여러 역할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내가 작성한 글을 직접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한다던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기 전에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잘 준비가 됐는지 한번 검수해달라고 한다던가. 특히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아주 자주 쓰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너가 나한테 질문을 해줘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GPT가 알아서 생각해서 마치 같이 일하는 동료처럼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나한테 직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과물을 아주 좋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는 소소하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기 쉬운 작업들은 GPT한테 따로 안 맡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고 훨씬 편하니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또는 복잡한 작업, 그런 중요한 작업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만약 그럴 때가 있다면 꼭
이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이 문구만 넣어도 답변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망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답만 내놓는 게 아니라 GPT한테 직접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보세요. 여기서 효과가 좋으려면 특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직접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GPT가 작업을 더 세분화하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전보다 실수를 더 줄이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진짜 난 이 모든 걸 생각하기도 싫고 알기도 싫다, 그냥 나는 손이 없다, 발도 없고 뇌도 없다, 그냥 나는 식물 인간이다 이러시면 진짜 좋은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O3 모델을 쓰면 돼요. 추론 모델인데 이거 쓰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얘는 기본 모델과 다르게 추론 모델이라서 답변 하나를 하더라도 나의 의도를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굳이 귀찮은 그런 프롬프트 작업 없이도 그냥 이 추론 모델 써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이 똑같은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개꿀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걸 왜 마지막에 알려주냐? 돈을 내고 써야 합니다. 플러스 구독자부터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막 아주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돈 내고 유로 모델을 써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럼 여러분은 돈도 아끼고 여러분의 능력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내고 쓰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3만원, 하루에 1,000원 정도 되는 건데 거의 커피 한 잔 값이 잖아요.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무조건 뽕 뽑습니다. 못 뽑으면 그게 뽕시는 거.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마 하루에 100원 정도 꼴로 이용하고 있을 건데, 제가 가끔씩 할인 소식이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커뮤니티나 인스타로 항상 꼭 알려드리니까 미리미리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했다는 건 정말 상위 10%의 분들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영상처럼 꿀팁 소개하는 강의 형식도 정말 좋지만 사실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기술 그 이상을 넘어서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와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얼마나 내 삶에 녹여서 가치를 창출해낼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정보와 최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멤버십 여러분이 각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또 더 좋은 방법들은 없을까, 그런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정말 좋겠죠. 멤버십은 990원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존재하는데요. 제가 모든 영상마다 여러분 질문에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는 멤버십 분들이라도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좀 낮은 가격으로 오픈을 했고요. 추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한 실전 활용법과 꿀팁들, 비하인드를 포함한 멤버십 영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결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돌려드린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 저도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여러분도 저한테 돈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를 위한 손해인 거죠. 정말 단군 이래로 가장 꿀 빨기 좋은 시대입니다. 저와 같이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라이프를 살아보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만큼은 모든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릴 거니까요. 영상 내용이든 멤버십 내용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